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잘 크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춘맹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길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키워도 잘 크는, 그리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긴 화분에 심어주면 베란다 인테리어 소품, 식물로도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 간혹 향기가 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키워봐도 향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 춘맹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피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들도 있지만 대부분 형광빛 톤으로 약간 노란색 잎을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춘맹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꽂이 적심 두루두루 잘 되고요. 이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간혹 이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잎이 작아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럴 때는 피트모스 재료가 들어가 있는 분갈이 용토를 구입해 가지고 심어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박토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심어 주었습니다. 이 춘맹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아주 강해 가지고 웬만하면 병충해가 오지 않는데, 간혹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에 깍지벌레가 가끔 찾아오긴 하는데,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깍지벌레가 찾아온다 그래도 잘 죽지 않는 그런 품종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번식은 봄에 해주는 게 좋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춘맹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잎꽂이가 잘 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이 번식을 아기자기하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춘맹을 한번 잎꽂이로 선택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1,000원에서 2,000원짜리 얼굴 하나짜리 구입해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좋고, 주위에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춘맹 키우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가지 하나만 주세요 라 그러면 얼마든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그 정도로 저렴한 그런 품종이니까 봄에 이 다육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레티지아라는 품종이고요. 이 철화도 많이 키우지만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로 꽃 모양처럼 아기자기하게 키우기도 적당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는 햇살이 좋은 데서도 잘 자라지만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인데요. 단 너무 햇살이 들지 않으면 웃자람이 발생해 가지고 이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지는, 좀 모양이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다육이에 비하면 웃자람도 예쁘게 보이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인데,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웃자람이 많이 발생해서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 성장은 봄, 가을에 하고요. 이 번식은 가을보다는 봄에 해주는 게 좋고, 이 못난이 줄기를 하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옮겨 심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줘도 예쁜 모습을 보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꽃대가 나올 때 깍지벌레가 잘 찾아오는 그런 품종인데, 깍지벌레도 강합니다. 다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찾아오면 잎이 많이 마르고 잎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 보인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번식은 적심, 줄기를 잘라 가지고 삽목하거나 아니면 잎을 떼 가지고 잎꽂이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아까 보여드렸던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잎꽂이가 느립니다. 그러나 이 레티지아는 잎꽂이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상토 위에 건강한 잎을 떼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작은 잎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고요. 잎꽂이를 할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잎을 떼어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희성미인이라는 품종이고요. 소형종으로 키우는 그런 품종인데, 이 희성미인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면 아주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잎이 줄기에 붙어 있는 힘이 약해 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이 후두둑 떨어지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잎이 떨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그 잎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 작은 자구들이 태어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잎꽂이가 잘 되고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렇게 이
곧게 줄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늘어지면서 가늘게 자라는 게 보이죠.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인데, 이 희성민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갈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기본적으로 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잎이 떨어진다 그래도 잎을 버리지 마시고 분갈이 용토 위에 뿌려 놓으면 또 풍성하게 또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번식이 빠른, 그런 성장이 빠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성민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알갱이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이 영상 속에서 보듯이 아주 귀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이 여름에 이 줄기가 약해가지고 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무른다고 해가지고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폭삭 주지 않는데, 이성민 같은 경우는 또 이 안쪽에서 이 중간 부분이 작년에 무너져 내렸는데 이 안쪽에서 또 자라는 게 보이죠. 그럴 정도로 또 빨리 채워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아주 빠른 품종이고요. 이성민 같은 경우는 너무 그늘진 곳에서 키우면 줄기가 너무 가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좀 햇살이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3-4시간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품종은 천대존송이라는 품종이고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품종은 천대존송 철화입니다. 본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이쪽에 보이는 얼굴이 정상적으로 태어난 얼굴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희귀식물입니다. 금빛 얼굴이 약간 보이죠. 지금은 거의 다 풀려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가는데, 이쪽 부분이 정상적인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갇힌 얼굴이 참 매력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철화를 좋아합니다. 철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알갱이가, 수정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돌덩이들이 뭉쳐있는 듯한 그런 느낌, 투박하지만 화려함은 없지만 그래도 질리지 않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대존송 철화 같은 경우는 잎꽂이 또한 아주 잘 됩니다. 잎을 떼어가지고 아까도 희성민처럼 이 분갈이 용토에 던져놓기만 해도 자구가 나오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철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얼굴로 나오다가 다시 철화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주 키울 때, 잎꽂이로 키울 때 아주 재밌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성장이 느리고 지루한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 천대존송을 키우면 아주 재밌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대존송은 초기에는 성장이 빠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이 느려지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이 봄보다 가을에 더 예뻐지는 다육이, 그러나 봄에 분갈이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천대존송 같은 경우는 거름기가 많으면 약간 웃자람이 초기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사나 아니면 통기성이 좋은 재료를, 배습에 좋은 재료를 섞어 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트머스 재료가 들어가 있는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가지고 초기에 성장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잎을 짧고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햇살이 좋은 자리에 이 화분을 위치했더니 잎이 길어지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잎이 짧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잎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햇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잎이 짧고 잎이 통통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은 곳에서 이 다육이를 키워야지만 잎이 짧고 두껍게 성장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우는 다육이는 왜 잎이 길어지고 잎이 얇아질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햇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좋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화분을 위치하시기 바랍니다. 단 베란다에서 겨울을 난 다육들 같은 경우 햇살을 갑자기 보여주면 이 잎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광막을 4월 중순까지는 해가지고 안전하게 얘네들이 화상을 입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